이 녹음 버튼 하나 누르는 게 뭐 이렇게 어렵다고 계속 미뤄왔는지. 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사 남진우 팀장입니다. 한 400명 정도 넘었죠. 한 500명 정도의 고객분들 앞에서 1대1로 혹은 2대1로 부부 상담을 많이 했으니까요. 상담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 잘하면서 뭐야 이거 생명체도 아닌 이거 앞에서 뭐 그렇게 긴장이 된다고, 뭐 아마도 이거를 올렸을 때 단 한 분, 단 두 분이라도 보셔줄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찍으니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라고 그렇게 미뤄왔는지 다시 한번 예전의 열정을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들과 경험들을, 물론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책이나 이런 곳에서 많은 것들을 접하시고 경제나 금융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자산관리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1대1로 내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업계라고 한다면 뭐 증권사가 될 수 있고요, 은행이 될 수도 있고요, 보험사가 될 수도 있겠죠. 이 각각의 업계에서 속해 있는 분들이 자산관리를 해준다 혹은 재무 설계를 한다라는 명목하에 이런 상담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금융상품을 가입을 많이 시킬 텐데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물론 좋은 상품들도 있고 나한테 맞는 상품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소속돼 있다 보니까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에, 그러다 보니 조금은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알려주시기가 어려울 수 있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자산관리만 업으로 하는 상담 비용을 받고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판매적인 제휴는 맺고 있죠. 금융상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걸 다룰 수 있는 라이센스는 있어야 되니까 그것들은 보유하고 있지만 특정 상품을 이거 좋습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내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자 이렇게 앞에 섰고요. 아마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 카메라도 제가 맨날 쓰는 건데 고객들이랑 카톡하고 자료 보내드리고 참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자산관리에 대한 개론을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 처음 할 때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자산관리라고 한다면 자산을 관리하는 일이죠. 관리해서 뭐 할 건데 잘 쓸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밖에 없어요. 잘 버는 거, 잘 모으는 거, 그 다음에 잘 불려서 잘 유지하고 잘 쓰는 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보편적으로 들어보셨던 재테크, 재물 재자에 영어 테크가 붙어서 재물을 다루는 어떤 기술, 테크놀로지로 투자의 기술 정도로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재테크는 재물을 다루는 기술을 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내가 버는 시기가 있고 쓰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 기간을 잘 생각한 다음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보편적이지만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언제 버는 시기이니 쓰는 시기에도 버는 녀석을 뒤쪽으로 보내서 투자 수익도 얻고 뭐 세금적인 혜택도 받으면서 뒤에서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드리고 안내드리고 그렇게 잘 해나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자산관리라고 하죠. 뭐 은행원도 있고요, 경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견기업에 다니는 친구도 있고요, 효땡중공업 다니는 친구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네땡. 그러나 이제 지인들을 상담하고 도와줬을 때는 사실은 제가 쪼렙이었죠. 초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 친구들에게 이제 100%의 만족감은 주진 못했지만, 지금은 제가 5년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업계에서 잘한다는 소문도 있거니와, 실제로 뭐 상담 횟수나 실적 같은 것에서 보면 남부럽지 않게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운이 좋게 이제 프리랜서 마켓에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가 대기업이죠, 넷땡버에 다니는 고객분을 만나서, 이제 IT 쪽에서 개발자 하시는 분인데요, 상당히 열려있는 마인드로 나는 앞으로 집을 어떻게 사고 차는 어떻게 살 것이며 몇 년 뒤에 결혼을 어떻게 해서 어디에 뭐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하나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투자도 모르겠다. 그래서 일련의 것들을 다 설명드리고 단기, 중기, 장기에 맞춰서 단기적인 목표, 뭐 결혼, 집 마련하는 거, 독립자금, 뭐 중기라고 한다면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나오니까 아이의 뭐 교육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 근데 생각보다 신생아 때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진 않습니다. 왜냐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는 노후 준비, 내가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 뭐 집도 있고 여유롭게 사는데 이제 물가는 계속 오르고 나는 그때 돼서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고 나중에 뭐 퇴직연금 이런 거 어떻게 굴리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린 케이스가 있는데, 이분 덕분에 귀인이죠. 그 회사 사내 게시판에 이제 홍보글을 잘 올려주셔서, 그래서 매달 10분 정도의 넷땡버
고객분들을 만나 뵙고 상담하고 실제로 고객이 되시고 또 소개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30대에서 40대, 50대 전까지 30, 50 세대의 어떤 재무적인 플랜을 세워주는 그런 쪽이 아마 가장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아까 4가지 얘기하다가 멈췄는데요. 첫 번째, 잘 버는 거, 그리고 잘 모으는 거, 잘 불리는 거, 잘 쓰는 건데요. 버는 거는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간접적으로나마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브랜딩을 한다든지, 제가 초창기에는 요리하는 자산관리사로 일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고객들을 모셔놓고 제가 스테이크를 구워드리고 코스 요리를 대접하면서 서로 각기 모르는 분야에, 모르는 회사의 사람들이 만나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제 고객분들이 아무래도 제 성향과 비슷하다 보니까 서로도 되게 많이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브랜딩이나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조금 더 디벨롭해서 이걸 뭐 전자책으로 쓴다던가 아니면 영상으로 쓸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부업 정도를 만들어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벌고 있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온전하게 고객분이 잘 해주셔야 된다. 버는 거, 그리고 잘 벌어서 모으는 거.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면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버는 것에 얼마만큼을 지금 저축하고 있는가. 보편적으로는 50% 정도를 저축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혼자,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없는 경우는 데이트하던 비용들이 다 모여서 아껴지고, 물론 안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같이 살기 때문에 상당히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거하는 입장이라면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저축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다시피 자녀가 생기면 뭐 물론 초반에는 많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태권도, 뭐 수학학원 하나, 미술학원 하나 가잖아요. 60, 90, 100 쉽습니다.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잘 모아놓으셔야 된다. 보편적으로는 한 60%에서 70% 정도는 모으시면 좋다. 70%는 조금 빡빡할 수 있죠. 그러나 60%는 가능하다. 아이가 생겼다 그러면 30에서 40%는 버는 거, 두 분 같이 버는 거에서 저축 혹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매달마다 이렇게 가이드를 잡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잘 불리는 거. 이렇게 모으기만 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뭐 이미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똑똑하셔서 다 아실 겁니다. 물가 상승률. 제가 지금 한 30이 좀 넘었으니까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짜장면이 2,500원에서 3,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밥값이랑 똑같죠. 한 9,000원, 10,000원을 줘야 먹으니까 10년 동안 한 2배, 2배 반 정도가 오른 겁니다. 짜장면만 치더라도. 그런데 집값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까 재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산 관리를 하는데, 벌고 모으고 불려서 잘 쓰는 거, 쓰는 거는요, 목표. 내가 살면서 단기적으로 1, 2년 안에 큰 돈 쓸 거, 3년에서 뭐 10년 안에 쓸 거, 중기, 10년 이후에 쓸 돈들, 큰 돈들, 이런 것들을 잘 세팅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적지 않잖아요, 들어가는 돈이. 그렇다 보니까 불려야 됩니다.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돼요. 근데 이거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쉽지 않다고 해서 안 해버린다, 그냥 원금만 모은다, 그러면 이제 은행 좋은 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목표가, 제가 물가랑 관련해서 왜 목표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것들은 보편적으로는 결혼하는 거, 집 사는 거, 그 다음에 자녀 기르는 거, 자녀 양육, 그 다음에 자녀 뭐 떠나보낼 때 결혼 비용이나 뭐 집 살 때 조금 보탬이 되겠죠. 해주겠죠.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쓰는 돈, 노후 생활비. 이렇게 보시면 사실 각각이 다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달성하는 내내 그 기간 동안 계속 물가 상승률, 우리나라는 보통 한 2에서 3% 정도를 잡고 있는데, 못 잡아도 2%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돈도, 이 목표를 따라잡을 우리의 돈도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을 해서 수익을 내서 따라잡아 줘야 된다. 이게 재무 목표 달성이다 라고 합니다. 되게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그냥 내가 결혼하는데 모자람 없고, 신혼여행 가는데 모자람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집 사는데 대출 어느 정도 잘 받을 수 있고, 내 돈 잘 모아서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있고,
시세 상승도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다가 잘 살다가 애들 잘 기르고, 이런 보편적인 삶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고 남는 돈 모으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 됩니다. 될 수는 있어요. 누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에 한 1000에서 2000 정도가 꾸준히 난다. 한 번 나는 거 아닙니다. 꾸준히 난다. 그러면 그냥 다 쓰시고 그냥 한 4, 500 정도, 5, 600 정도만 대충 뭐 ETF 사고 뭐 저축해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효율적이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렇게 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겁니다. 해서 내가 지금부터, 내 나이부터 한 80세, 90세까지를 한번 그려봐야 돼요. 나는 한 30살쯤에는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할 때 무슨 돈이 들지? 예식장 예약하는 데 들 거고, 뭐 드레스 투어 다니고 드레스 비용에, 그 다음에 뭐 스냅 촬영하는 거, 뭐 결혼식 사진이라고 하죠. 남겨놓은 거, 걸어놓는 거, 그런 거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실제로 찍는 가격이지 나중에 이거 보정하고 받는 가격 또 있습니다. 결혼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 비용이 있지, 신혼여행 가는 비용이 있지, 그 다음 같이 살 거니까 가전가구 들어가겠네, 뭐 오피스텔에 살면 그게 조금 해결되겠지만, 나 스타트를 매매를 하고 싶은데, 청약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일단 그거 되기 전까지는 같이 살 집에서 쓸 가전가구 있어야겠네. 또 뭐 있을까요? 집 살 때 대출 알아보고 대출이자 얼만큼 나가겠네. 그럼 우리 둘이 합쳐서 요 정도는 대출이자로 떼어놓고 나머지로 저축하고 투자해야겠네. 나 지출 요만큼만 써야겠네 우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때는 1대1로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총 3번의 상담을 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선생님 저랑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몇 살 때 뭐 하고 싶으세요? 이런 걸 물어봐요. 실제로 이런 생각들을 생각보다 많이들 안 하고 사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좀 재수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사는 게 되게 팍팍합니다. 뭐 재승진하고 있지, 막 제 경쟁 구도지, 나 조금 있으면 나갈 것 같지 회사, 막 이런 것들이 압박으로 다가와요. 근데 그때 뭐 재무 설계를 하고 가치 얼마를 모으고 투자는 어디를 하며 지금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해서 관세가 어떻게 됐으면 이거 다 언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저랑 만난 자리에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으로 3년 뒤에는 뭘 하고 싶으세요? 5년 뒤에 큰 돈 나가면 어디 나갈 것 같으세요?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그려놓고, 선생님 그러면 이때는 한 3천만 원 정도 필요하겠네요. 근데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1,500 정도 있으시니까 앞으로 3년 동안 1,500만 모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모으는 건 저축을 하셔도 되고요, 투자를 하셔도 되지만 기간이 짧으면 저는 투자를 잘 안 시킵니다.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이상 되는 그런 목표라면 제가 포트폴리오는 만들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관리도 도와드릴 거고요.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내가 버는 거를 얼마나 저축해서, 이 저축하는 녀석이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면서 얼마나 더 불어날 것이며, 모이고 불어난 이 돈 가지고 언제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를 해보는 게 재무설계입니다. 물론 많은 곳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무설계, 자산관리.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아마 알고리즘이나 뭐 직접 검색해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몇 분 안 보시겠지만 관심이 있으셔서 보고 계신 걸 거고, 그리고 필요하니까 보고 계시겠죠. 적어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제가 갖고 있는 자산 관리에 대한 철학은 매우 뚜렷하다. 원칙도 매우 뚜렷하다.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강력하게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셰프를 하다가 금융권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인데요. 해외에서는 헤드셰프까지 했었고, 한국에서도 일을 좀 했었고요. 한 7년에서 8년 정도를 요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금융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리사 시절에는 저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거의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서서 일하니까요. 쉴 시간도 뭐 한 2-30분 있고, 밥도 그때 허겁지겁 먹고, 이런 생활을 이어나가다 보니 월급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자산관리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었고, 그때 만나뵌 분과 연이 되어서 제가 이제 이직하던 그 30살 즈음 시절에 금융권으로 조금 이직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이 돼서 지금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가 정말 단단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5년 정도를 일을 했는데도
역시 클래식은 영원하다인 거죠. 저희가 총 3번 정도의 상담을 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며 어떤 목표가 있으며 이거를 얼마나 구체화시켜 줄까. 예를 들자면 숫자로 이때까지 이 돈 모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 드리는 게 첫 번째 상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우리의 투자 원칙들, 앞으로도 다루겠지만 글로벌 자산 배분, 주식, 채권, 달러, 금, 원자재 등등등 다 산다. 두 번째, 장기 투자. 짧게는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자. 세 번째, 정액 분할 투자라고 합니다.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목돈 투자, 거치식 투자도 있지만 웬만하면 분할로 해서 매 월마다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장기 투자라면. 그리고 마지막, 리밸런싱. 주식과 부동산, 채권과 금 이런 것들은 서로 경기가 좋을 때 이쪽은 올라가고 이쪽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이거 좀 팔아서 밑에 거 사고 다시 밸런스 맞추고 이거를 계속 지속해 나갈 거다. 이런 투자 원칙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에. 두 번째 미팅 때는 이런 원칙들과 목표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만, 이 선생님께만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해드리죠. 예를 들자면 단기적으로는 은행 상품이 좋을 거고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중기 혹은 장기에는 증권사랑 보험사 상품을 활용할 건데 그 이유는 이제 세제적인 혜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상품 구조나 세액 공제, 비과세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이게 두 번째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 세 번째는 이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정확한 상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쓰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고 제안하는 그렇게 3가지 단계인데요. 이 상담 자체를 녹여놓은 전자책을 썼고요. 제 스토리랑 투자 원칙이랑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들어있는 60페이지 정도짜리의 전자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영상으로 계속적으로 잘라서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